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긍정적 사고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왜 필요한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책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 긍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를 탁 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은 캐서린 샌더슨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많은 연구 사례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의 경험들을 담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정말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연구 사례가 담겨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의 중간중간 한 장마다요,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책마다, 각 장마다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요점이 정리된 부분과,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실천법이 담겨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해결 방안,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체크를 하고, 나 자신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을 또 생활에서 실천해 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정적 사고방식과 성장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나도 모르게 어떤 틀 안에 그런 갇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편한 일, 곤란한 상황, 아니면 뭐 작은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은 살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런 안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일이 뭐 통제 가능한 일도 있지만 통제 가능하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건강과 행복과 나의 수명까지도 늘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 한 연구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뉴욕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사례인데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언어 테스트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그룹에게는 어떤 단어를 제시해주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제시해줬냐면요. 노인이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 있죠.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뭐 주름, 은퇴, 노화, 그런 단어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그거를 집어넣어서 올바른 문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B 그룹에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요. 중립적인 단어를 제시해 줬어요. 뭐 사생활, 청결, 갈증, 뭐 그런 식으로 중립적인 단어를 제시해서 글을 쓰게 했어요. 문장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고 알려주고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강의실을 나가도록 했어요. 연구는 이 다음이 진짜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을 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립적인 단어를 쓴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글을 썼던 그 학생들이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한참 더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직 젊으니까 노인에 대해서 생각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데도 그 글을 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노인에 가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관념뿐만이 아니라요, 생각이나 신념, 기대 같은 그런 프레임도, 그러한 프레임의 사고방식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 사고방식이 있고 성장적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고정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지능이나 인격 같은 것이 기본 속성이고, 그런 기본 속성은 고정되어 있다고,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고정적 사고방식이고요. 그러한 개인의 속성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 변한다고 믿는 것이 성장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도전할 때 그런 도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하는 태도,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성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특성이 노력과 연습,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누린다. 이들은 실수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겠다는 동기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믿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채점 기준이 엄격해져도 성적이 향상된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성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운동선수는 높은 기록을 달성하려면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치열한 노력과 철저한 훈련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10대에게 성장적 사고방식을 주제로 능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내용을 30분간 강의했더니 그 후 9개월 동안 이들의 불안과 우울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변화와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아주 이롭다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연구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잠재력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뀔 수 있고, 나에게 이로운 그런 삶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삶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고 나에게도 해롭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긍정적 스트레스도 있을까? 긍정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쓴 교수님이 자신이 20대 때 경험했던 그런 일이었대요. 20대 때 남자친구랑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도 없었다고 해요. 핸드폰도 없던 시기였는데
고속도로를 허우벌판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그 차 바퀴 타이어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막막하잖아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가까운데 뭐 카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갑자기 막 짜증이 확 나면서 오만 걱정들이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타이어만 갈면 되지. 몇 분이면 돼.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갈면 되지. 갈아서 달리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5분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나쁜 결과, 즉 학생들에게는 낮은 성적, 직장인에게는 번아웃, 운동선수에게는 불안 등을 야기한다며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하려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를 대하는 부정적 사고가 불안을 키우고 성과를 방해한다. 바로 그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 실현적 예언이 성립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분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스트레스가 주는 긴장감을 활력의 한 요인으로 생각하며 스트레스가 주는 긴장감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당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어떤 중압감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무조건 스트레스는 나쁜 거라 안 하려고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스트레스가 안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시시때때로 많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생겨요. 근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노력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불안 없이 단단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정적 사고방식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 몸도 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기력도 없어지고, 이것저것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올해가 얼마 안 남고 내년에 또 나이를 먹는데, 그런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조금은 무조건 또 나이 먹네, 거기서 불행하다, 안 좋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 좋은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을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그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고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교수님이 오래전에 이제 40대 때 그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 그 강의하는 곳까지 4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아침 일찍이라 전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호텔에서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연을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전날
막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뭐 집안일도 다 해놓고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챙겨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막 열심히 가고 있었대요. 이제 거의 목적지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침대에 있는 캐리어는 일부러 놓고 간 거야? 두고 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차에서 이제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니까 반바지 차림에 면티에 반바지 차림에 편하게 운전하고 가려고 그렇게 입고 나왔는데 캐리어를 놓고 온 거예요. 하룻밤을 묵어야 되니까 이제 강의할 때 입을 옷하고 그런 편하게 입을 잠옷하고 뭐 그런 거 챙겨왔겠죠. 그걸 이제 캐리어에 잘 싸서 정리해두고 그리고 그냥 몸만 온 거죠. 키만 들고 몸만 온 거죠.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호텔 근처에 있는 제일 일찍 문을 여는 가게를 찾아봤죠.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여는 데가 뭐 마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마트에 가서 옷을 이제 적당한 옷을 이제 골라서 입고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놓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료들이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너무 바빠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뭐 60대이거나 70대이거나 80대였으면 바로 그런 실수라 생각을 하지 않고 건망증이다. 이거 치매 아니냐. 바로 즉각적으로 치매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노인이기 때문에 치매다 뭐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노인이면 아프고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또 쌓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결정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도 빨리 내릴 수 있고 그러한 일도 있는데 좋은 점들도 많은데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다 노인의 모습이다.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고정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장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사례예요. 그 실험 참가자들한테요. 2가지 유형의 단어 하나에 무의식적 프레임을 적용하게끔 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냐면요. 한 그룹에게는 노화에 관련된 고정된 그런 긍정적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뭐 지혜, 아까 말씀드렸던 통찰, 통달 그러한 그런 단어들을 노출시킨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런 사고방식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노출시켰어요. 뭐 노망, 혼동, 노쇠 그러한 단어들을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기억력 테스트를 했어요. 뭐 단어를 여러 개 읽어주고 그거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점 모양을 여러 가지 맞듯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따라서 그리라고 그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고정적, 부정적 그런 고정관념 프레임을 제시받았던 그 분들보다 긍정적 고정관념의 프레임을 제시받았던 그런 그룹이 훨씬 더 기억력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높은 수치를 기억해내는 그러한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긍정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 프레임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본다면 내 삶도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고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예전에 청춘이라는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청춘이라는 시에서도 그러잖아요. 20대이지만 내가 처져 있고 무기력하고 하면 그건 청춘이 아니라고. 60대건 70대건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청춘이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치 있는 목표를 찾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나를 젊게 만들고 나의 수명을 늘려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 있는 목표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마다 어떤 삶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행복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삶의 의미도 다르잖아요. 그러한 삶의 의미가 되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좋은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교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한 비교를 하면서 살 것인지 만족하면서 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회 비교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자연적인 충동이다. 우리는 사회 비교를 통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등을 파악해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외모, 소득, 성공 등 우리의 거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데 비교를 활용한다. 인생을 평가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 비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연구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에게요, 같은 주 공무원들의 월급 정보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받는데 같은 주 다른 공무원들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과 같이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어요. 수천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다시 발송을 했어요. 그 연구자들이 그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제 직업 만족도와 특히 월급 만족도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런 월급에 대해서 동료보다 낫다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고, 그리고 또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았고, 다른 직장을 찾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월급과 동료의 월급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때문에 직장에서 그동안 느꼈던 행복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안 했을 때는 모르고 그냥 좋고 만족스럽고 했던 그런 직장이었는데, 그런 월급을 받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받는다, 그런 것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질투나 그런 안 좋은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내 직장의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끔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하는 것이 나에게 안 좋은, 그리고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그런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잘 사는데, 뭐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직급을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 나를 조금 더 낮게 보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과의 비교, 그런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비교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더 좀 질책하고, 그러면서 우울감도 생기고, 그런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일을 떠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비탄에 잠기지 말고 가진 것으로 크게 기뻐하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한 주간 경험한 감사한 일들을 5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뭐 친구가 베푼 친절, 뭐 좋은 음악, 뭐 그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일들 5가지.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신이 지난주에 경험한 귀찮은 일들 5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한 주간 있었던 일반적인 일들 5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참가하기 전에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와 신체 건강, 생활 태도를 기록하는 그런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실험 3가지를 분류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면요. 감사 조건에 있던 첫 번째 그룹, 그 그룹의 행복감은 다른 그룹보다 25%, 다른 그룹의 사람들보다 25% 높았다고 해요. 감사한 일을 적기 전에 비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기대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도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이 그런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행복감 또한 높았다는 거죠. 특히 이 실험에서 두드러진 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감사일기를 썼던 그 그룹이요. 다른 그룹,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썼던, 그리고 일상적인 통제 조건을 받았던 그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운동 시간이 1.5시간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운동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질병 증상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만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그런 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도 좋게 만들지만, 그런 어떤 실천력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활력 있게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돼요. 저도 경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한테 6주간 온라인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주 10분 동안 지인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했다고 해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신들의 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누군가의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의미 찾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정말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 정답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든 당신 나름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삶의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열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의미를 찾거나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는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서 의미 있는 자아 실현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에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에서 비교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젊은이가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아니다. 저커버그처럼 가족의 부고가 신문에 실리는 유명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거나 보람차지 않은 것은 아니다. 누구나 주변에는 감동을 주고 도움을 베풀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네.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으로 채워진다면 그 삶이 바로 행복이고 삶이 가치 있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삶에서 부정적 고정관념의 틀이 아닌, 그리고 또 비교가 아닌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일들을 찾으면서 나의 사고방식을 성장적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한 노력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